부모님이나 가족이 블루베리를 우유에 갈아서 드시고 계세요? 유통업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합은 블루베리를 거의 헛먹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슈퍼푸드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과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몸에 들어가기도 전에 핵심 영양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블루베리 찾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는데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갈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과일을 유통하면서 소비자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블루베리를 우유, 스무디로 드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갈아 드시는 건데 이런 조합이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유통하면서 이 부분을 늦게 알았습니다. 블루베리를 건강 과일이라고만 홍보하면서 정작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활용하는지는 잘 안 알려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에서 많이 하는 실수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효능과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은 어떤 식품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체내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적 있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와 궁합이 좋지 않을 수 있는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의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블루베리 옆에 우유를 같이 진열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유통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궁합을 따져서 진열하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 객단가를 올리기 위한 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드신다면 우유 대신 아몬드 밀크나 오트 밀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 때문에 블루베리를 우유에 갈아 드시고 계셨다면 이 영상 한번 보내드려도 좋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린 셈이니까요. 혹시 블루베리를 우유에 갈아서 드시고 계셨던 분 있으세요? 있다 없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로 주의할 조합은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비타민C를 분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처럼 비타민C가 있는 과일과 함께 갈아서 마시면 영양소 활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산성 과일과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과일 모두 좋은 과일이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에서 진짜 많이들 틀리는 건 사실 이 다음입니다. 블루베리 효능만 보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블루베리가 슈퍼푸드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도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건강 지표에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된 적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혈당 지수가 약 53 정도로 비교적 낮아서 당 조절을 하는 분들도 간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서 눈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하루 적정량은 한 줌 정도, 약 30알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식단에 블루베리를 넣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한 줌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항산화 간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아이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은데 아이들은 신맛에 민감하기 때문에 냉동 블루베리를 살짝 녹여서 주면 단맛이 더 올라와서 훨씬 잘 먹습니다. 잠깐 여기서부터는 블루베리 살 때 바로 써먹는 이야기입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블루베리와 함께 먹을 때 포만감을 높여 아침 간식으로 좋은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단백질이 높고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를 섞고 견과류를 조금 얹으면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유통하면서 보면 그릭 요거트라고 써놓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꽤 있습니다. 라벨을 뒤집어 보면 당류 함량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지방산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조합은 간식으로도 균형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 건강 간식으로 드릴 때는 이 조합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블루베리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장보기에서 갈립니다. 블루베리를 처음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조건 큰 알만 고르는 것입니다. 사실 블루베리는 알 크기보다 색과 표면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색입니다. 진한 남보라색이면서 표면에 하얀 분이 묻어있는 블루베리가 신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얀 분을 블룸이라고 하는데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탄력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물러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팩 바닥을 보는 것입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터진 알이 보이면 그 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한 알이 터지면 주변 알까지 빠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를 자주 사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세요. 블룸 이야기만 알아도 장보기 실패가 확 줄어듭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씻어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물에 닿는 순간 블룸이 씻겨나가면서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먹을 만큼만 꺼내서 그때 씻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을 아래에 깔아두면 습기를 잡아줘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학교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냉동했을 때 안토시아닌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 적 있습니다. 이제 마트 가서 블루베리 코너 앞에 서시면 예전과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건 블룸이 살아있는 신선한 블루베리고 저건 이미 블룸이 사라진 블루베리고 저 사람은 지금 팩 바닥도 안 보고 큰 알만 고르고 있다는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블루베리 한 팩 고르는 것도 아는 사람이 고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그 차이를 아는 쪽에 서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블루베리는 좋은 과일이지만 우유, 오이, 파인애플과 같은 조합은 상황에 따라 영양소 활용이나 위 부담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간식으로 균형이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고 고를 때는 색탄력, 팩 바닥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할 때 딱 한 가지만 주의하면 몇 달 동안 품질을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블루베리 냉동 보관법과 해동 없이 바로 먹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에 한번 공유해 주세요. 블루베리를 우유에 갈아 드시는 분이 한 분은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합니다. 블루베리 생과가 낫다는 분, 냉동이 진짜라는 분 매번 갈리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댓글에서 한번 붙어보세요. 저도 유통업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